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3년 만에 그날이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HBM이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는 전조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삼성전자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크게 상승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만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차트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최근 금요일 날짜 마감한 차트 자체도 삼성전자가 3%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했지만 아직 직전 고점 그점까지는 가진 않았죠. 확실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삼성전자의 반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반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얼마까지 가져가셔야 될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조금 더 이따가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이야기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은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정도의 매매는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그런 힌트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정리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삼성전자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손가락만 빨면서 가만히 올라가기만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있죠.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이번 주 주말에 12월 지금 이제 6일하고 7일 좀 영상을 늦게 보신 분 아마 다음날 7일 날짜로 보실 텐데 이번 주 주말에 저녁 7시에 특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는 2026년도 내년도에 주식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의 다음 주도주 포착 방법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시고 이 무료 라이브 방송 100% 무료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걱정 마시고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를 12월 달에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양의 절반 정도는 더 파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와 함께 분할 매도를 이어오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보유하고 있는 만큼 좀 남겨두시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절반 정도 더 파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정확하게 한 100만 원 정도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현재 한 25만 원 정도는 빼고는 전부 다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재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재가 좀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논란의 삼성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의 핵심이 뭐냐면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그 누구의 주식을 들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지분은 대략 한 8% 정도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 8%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때 어떻게 했냐면 자체적으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쓴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조달받은, 그러니까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고객들이 보험금을 납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객이
준 돈,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물론 뭐 이미 이제 배분 나갈 거 약정도 다 배분이 나가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그 국내 회계 기준에서는 문제가 안 됐으나 국제 회계 기준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들어서서야 국제 회계 기준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거래 자체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원래 국내 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국제 회계 기준으로 가면 몇몇 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생명은 1980년도에서 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 매수했습니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실제 그래서 배당이 다 끝났습니다. 워낙 옛날에 했으니까 그죠? 약속한 대로 다 끝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품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상으로는 이 유배당 계약자의 몫은 보험 계약 부채로 인식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마무시한데요. 뭐 대략적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700조가 좀 넘어가는데 이에 막 18% 정확히 계산이 어려우니까 10%만 하더라도 70조입니다. 70조 뭐 8% 정도만 60조 가량 가능되는 금액인데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60조 원 어치가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생명의 회계장부 자체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삼성생명의 이제 재무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상하진 않지만 국제 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 투자사들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주식을 뺄 수 있을 만한 투자 판단을 보류하거나 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이 지배 구조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지금 2022년도 말 예외를 인정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국제 회계 기준은 그렇게 맞는데 2022년도 당시면 정권이죠. 이제 전 정권은 삼성하고 좀 친하니까 그때는 좀 봐줬던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일탈 회계라고 해서 좀 봐주자라는 게 결정이 났었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기준원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국 좋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변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국제회계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한다의 논점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무슨 논점이냐면 현재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가만히 안 냅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고 하면 이게 강력하게 좀 추진되면서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 회계를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제회계기준원에도 뭐 연락하고 해서 최근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를 한 거죠. 결국에는 이 일탈 회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쪽에 지금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당장에 지금 2025년도 말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 말부터 바로 부채로 적용하면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혼란이 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1년 정도 주어져서 2026년도 회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목계 보험 계약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하고 소송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차라리 소송 깔끔하게 하고 끝내자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소송에 대한 문제는 뭐 사실 시장에서는 뭐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소송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보시나 바와 같이 한 1년의 시간을 벌었잖아요. 1년 시간을 벌어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좀 시작합니다. 일단은 국제회계 기준원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원을 자신의 편으로 지금 이제 바꾸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국제회계 기준원의 차기 원장에 임명하는 현재 심사가 좀 진행 중인데요. 5일 열린
최근 열린 거죠. 12월 5일 열린 원장 추천위원회가 1차 서류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 지원자 7명 전원이 11일 면접에 진출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지원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원 면접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냈습니다. 치열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삼성전자가 자신의 편을 꽂아 넣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이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편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편을 좀 나눠봤는데요. 빨간색이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고요. 파란색이 좀 우호적인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그냥 과거 역사를 통틀어서 그냥 찾아보는 것일 뿐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배희 전 국회의원 뭐 당연히 이제 이 해당 인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껴냈고 강력하게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당연히 친하지 않은 인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님께서도 과거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조목조목 재반박을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도 부정적인 편이고요. 나머지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 학부 교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뭐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색은 없다라고 해서 뭐 가장 이제 무난한 선택, 중립을 선택하면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뭐 요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삼성 바이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하고 좀 연관이 있었던 인물, 이런 인물들로 현재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 지금 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정서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과거부터 연결이 되셨던 분이고, 이제 한종수 이화여대 요분께서는 과거부터 삼성 관련해서 좀 호재성 뉴스를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께서 삼성 계열의 분이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권추 전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좀 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명분은 명확하게 이제 친 삼성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알고 넘어가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요렇게 이제 임명된 가운데에서 삼성이 조금 손을 썼죠. 요 삼성이 손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원장 회계추천위원회가 후보 선멸 주장에 이어서 변환간 영어 면접을 밀어붙이면서 금융위원회와 교감속 지금 특정인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지도 않으셨던 영어 면접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신입사원 뽑듯이, 그죠? 근데 뭐 사실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뭐 영어 잘하시면 좋죠. 대표적으로 수장들이 이제 소통하는 거면 좋긴 하죠. 회기준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 현재 원추위가 금융위원회와 교감동 속에서 특정인물 탈락이나 밀어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 영어 면접은 교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위에 보셨다시피 삼성전자에게 부정적인 인물들 중에서 최배희 전 국회의원, 박권추 전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 뭐 이분들께서는 이제 교수님들 아니시죠. 나머지 교수님들께서는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삼성 인물들은 2명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직을 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한 명 영어를 잘하시는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기사 피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물론 갑자기 이런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삼성이 뭐 작업에 좀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시간 1년을 좀 벌었고 1년 동안 뒤집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이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동안 고생할 일이 하나 생긴 거죠. 1년 동안 계속 머무를 악재가 하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송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막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리스크를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선 악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명확해져서 이거는 이제 주식 삼성전자의 뭐 전략 매도가 아니고요, 분할 매도 정도를 좀 더 이어가야 되는 이슈가 되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호재가 있었는데요, HBM4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게 호재 반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HBM4 나오면 이거 엔비디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자체 AI 반도체 칩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언급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 댓글에도 보면 가다가 망상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통과가 됐고, 실제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물량 자체도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요, 기존에는 원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을 독점하면서 독보적인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SK 하이닉스에 유리했었습니다, 구도를 보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엔비디아 이외에도 HBM4를 사용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구글의 TPU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아이언우드라는 TPU 버전을 내놨고 그게 굉장히 호평을 입었습니다. 그 아이언우드 버전에서는 지금 이제 HBM 3E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HBM 3E 버전을 사용해서 TPU를 가동했었는데, 그 다음 버전 새롭게 내년도 한 4, 5월쯤, 아마 5월쯤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들어서 공개가 한 5월쯤 많이 됐으니까 구글이 5월쯤 공개될 다음 버전에는 HBM4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이제 4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고요. 기사에 따르면 테스트 통과 이후 2026년 공급 물량을 확정지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테스트를 완료했다로 사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공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테스트 많이 할 수 있는 그 결국 대량 이 지금 이제 테스트 물량 자체, 공급 물량 자체가 결정되었다라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좀 친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이번 TPU 같은 경우에는 TPU에는 60%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구글이 만든 TPU의 60%의 삼성전자의 HBM을 지금 현재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다음 공급 때에도 삼성전자의 HBM이 못해도 과반 이상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글의 TPU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판매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구글의 TPU는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함께 설계해서 만들어요. 근데 최근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협업을 시작했는데 HBM4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본 거예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한테. 근데 이게 결국 통과되었고 2026년도 물량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브로드컴에서는 뭐 사실 그 구글의 TPU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체 AI 반도체 칩을 다양한 겹하고 협업하는데, 사실 HBM4를 공급할 일이 그 구글 TPU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HBM4 테스트 통과 이후 공급 물량을 확정지었다는 얘기가 구글의 TPU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글의 TPU에 삼성전자의 HBM4가 납품된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존에 공급하던 HBM3E까지 포함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3배 이상의 물량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의 HBM4가 정말 현실적으로 힘을 내는 순간이 다시 한번 다가왔다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는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대박을 한번 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HBM4 자체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구글 TPU에 들어가? 그러면 엔비디아에도 공급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때겠죠. 삼성전자는 이달 안에 엔비디아 GPU용 HBM4 퀄 테스트 승인을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HBM3E
이에 엔비디아 품질 검증 승인이 늦어져서 HBM 주도권을 SK하이닉스한테 뺏긴 이후 절치부심했던 삼성전자가 TPU와 GPU의 HBM4 퀄테스트 통과를 계기로 다시 시장 리더 자리를 확보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이제 꿈 같은 얘기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꽤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엔비디아는 브로드컴 대비 발열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얘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는 이 다방면에서 잘하는 애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친구는 그 대신에 다 이것저것 잘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인 대신에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력도 많이 먹고요. 전력이 많이 먹는 만큼 당연히 전선에 구리의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할수록 당연히 발열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기준이 좀 높은 거예요. 발열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브로드컴에서 만드는 이제 구글하고 만드는 TPU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파네요. 하나 장인이라고 하죠. 뭐 하나만에만 집중해서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나머지 다 잘할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가 TPU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비교적 전력도 좀 덜 들어가고요. 전기도 덜 먹고 자연스럽게 발열도 덜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열에 대한 기준이 좀 널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발열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성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다. 근데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은 뭐냐? 지금 당장 악재 하나가 있고요. 호재 하나가 소멸되었습니다.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슬슬 삼성전자는 12월 달에 분할 매도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빼먹지 않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두 번, 세 번 언급해 드려야 명확해지기 때문에 비중을 파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를 1년 안으로 해결해야 되는 타임어택이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는 소비자들의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지금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HBM4 기대감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저는 이게 내년도 1분기라고 왔어요. 2026년도 1분기. 왜 이제 그랬냐면 HBM4가 엔비디아의 HBM4를 탑재한 루빈이라는 반도체가 내년 중순 이후로 나오거든요. 6월달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그때면 한 지금 현재 뭐 빠르면 4월, 5월, 6월쯤에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 탑재 출시 예정이라서 1, 2월, 3월 보통 주가는 더 빠르게 오르잖아요. 이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빠른 반영이 된 거죠. 월말에 지금 벌써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글의 TPU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절대 뭐 무리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천천히 진행하는 게 낫다. 호재성 뉴스가 명확하게 나오면서 소멸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는 슬슬 분할 매도를 이어가시면 조금 더 괜찮겠다 라는 설명드리고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적어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삼성전자 저점에서 모으라고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목표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잡아드렸고, 근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11월 달까지 보유해봐도 되겠다라고 11월 달까지 기다리다가 11월 달에 파시는 게 좋겠다, 11월이 오기 전에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려서 다음 목표가까지 잡아드렸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매매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헛소리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큰 방향성에서 판단력이 있어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뢰하시고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당연히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신이 안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보셔야 되는 게,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다 보세요. 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그냥 올라가기만을 마냥 기다리면서 그냥 마냥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여러분들 사실 그냥 올라가기 기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할 만한 건 함고 시장에 나온 뉴스들은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 중요할 때마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영상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당연히 100% 무료고 심지어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고 당연히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없이 필요 없습니다. 없이도 그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다 모든 정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가기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 저기나 뭐 어디 문자 보내세요, 어디 설문조사하세요, 뭐 이런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런 곳에 문자 보내시면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개인정보 넘어가면 그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뭐 사기 전화 막 이런 거 오거든요. 여러분 개인정보들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오시면 급등천주 들어가시면 공직을 한 위에서 네 번째쯤에 자료집 있습니다. 자료집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자료집 받아갈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여러분들께 새로운 다음 전략도 전달해 드리고 있죠. 시장에서 12월 지금 6일 그리고 12월 7일 이틀간 오후 7시에 여러분들께 대장주 포착 종목들 다음 2026년도 대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후보 종목들을 정리해서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저녁 7시에도 바로 진행하니까요. 시간 나실 때 꼭 참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고민을 좀 해결해드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저도 현대오토에바 이렇게 빨리 갈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너무 빨리 가버려서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오토에바 후속 종목 준비해봤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방송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식 전략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